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107쪽 아래입니다. 굵은 4번. 2년 미집행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공 개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아래 표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죠. 시설 결정하면 건물 공작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2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할 가능성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단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 포함됐다는 얘기고요. 2단계에 포함됐다는 건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업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업할 때까지만 조그만 것 좀 씁시다. 조금 좀 손대서 씁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잠깐 쓰고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 없는 공작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개축, 재축까지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축, 재축은 이제 건축법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있던 건축물을 면적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손보는 거니까 결국 내부 수리 중 이런 거고요. 가공,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3년 쓰고 버릴 겁니다. 뭐 여기 이제 3년 안에는 사업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3년 쓰고 버리는 거고 필요하면 좀 더 연장할 수는 있겠죠. 지붕도 없는 거니까 큰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설치한 겁니다. 이쪽은요. 이쪽과 다르게요. 없던 걸 새로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가야 된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뭐냐, 뭐 뜻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게요. 나중에 사업한다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걷어낼 테니까 그때까지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2년 미집행, 어찌고저찌고 가공 개제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다. 그 허가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이거면 문장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4-1번. 덕광시구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죄송합니다. 기억번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니은번 단기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즉 2단계에 포함되었다. 3년 후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건축물 건축과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 2번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와 그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 3번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그에 필요한 범위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4-2번 동그라미 1번 덕광시구는 그러니까 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공작물 윗부분에 대해서만요.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을 철거하라는 원상회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굵은 5번입니다. 5번은 10년 미집행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이고 즉 뭐예요? 시설 결정 해놓고 건물 공작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요. 지목이 대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논이나 밭이 있으면 그 논이나 밭은 애당초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크게 피해 본 게 없다고요. 건물 짓기 땅 맞춤한 땅 지목이 대인 소유자는 지금 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린 거죠.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지났으면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얘기하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으면 그로부터 6월 안에 매수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매수 결정, 매수 불허 결정. 대부분 매수 불허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면 이미 사업을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매수 불허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안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할 때는 당연히 개인이 관에 돈 낼 때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줄 때나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는 종이 딱지만 주고 저 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고 있어요. 여기보다 더 괘씸한 경우죠. 이건 아예 못 산다 그러면은 바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2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특별한 조치도 않고 그냥 안 사고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불허 통지를 받거나 매수를 시행자가 안 하고 있으면 그 지목이 돼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아서 3330 할 수가 있습니다. 63빌딩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만 거요. 3층이야. 사업을 할 곳이죠. 사업이 폐기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할 곳이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 간단히 누를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3층이야 단독주택,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지붕 없는 공작물 3330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설 부지면 건축물 공작물 못 짓는 거죠. 근데 여차 저차해서 3330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는 기간도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인 거죠.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다음에요. 그러니까 사갈 때 현금으로 사는 게 원칙인데 지방의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아무튼 세 가지 각각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그 자리마다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09쪽이죠. 5-1번 매수 청구의 요건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돼. 동그라미 1번 시설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공기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지목이 대인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소유자는 아래 매수 청구 상대방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단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잠깐 보셨고 뒤에서 보실 내용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사업의 가장 첫 발로 시행자가 매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가야 되지 이거 제끼고 땅 주인 내가 내 땅 사거라 또 따로 얘기할 일은 없죠. 저 경우에는 저 절차에 따라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5-2번 매수 청구 상대방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요. 국토계획법이니까 죄송합니다. 2번이요.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에게. 3번 그러니까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 설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한다. 아무튼 이 시설 결정과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5-3번이요. 매수 여부 결정 통지, 매수 시한이 있습니다. 10년에 6월에 2년이죠. 동그라미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알려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매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4번 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동그라미 1번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단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아래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제 좀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 주체가 개인 땅을 사는 거죠. 그럴 때 그 땅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토지보상법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익사업 할 때에만 땅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 뺏을 때 이 법 저 법 따로따로 해놓으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땅 뺏는 걸 정해놓는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토지보상법이요. 당연히 공익사업 때만 땅을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냥 땅 뺏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주체가 개인 땅을 매수할 때는 그러니까 땅을 뺏는 거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닌 공적 주체가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땅을 살 때는 그러니까 이 토지보상법에서 땅값 어떻게 계산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협의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되고 강제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된다. 협의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땅값 계산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은 땅 뺏는 법이고 공적 주체가 땅 사는 법입니다. 또 땅값 얼마로 할 건지 그 방법과 절차 기준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5-5번이요. 채권이요.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만.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2번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을 가져오면서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종이 딱지를 줄 수가 있다고요. 작은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작은 2번 부조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2번은 강제로 채권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공개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지방은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얘기, 뭐 좀 옆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OECD 나라예요. 뭐 경제 선진국 아무튼 20개 나라 있잖아요. 그 OECD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을 내죠.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지방에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OECD 평균으로 보면 국가에 내는 게 40, 지방에 내는 게 60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중앙의 눈치 안 보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 자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중에 국가에 내는 게 80이고 지방에 내는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돈이 모자라다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지방은 지방세 갖고는 그러니까 무슨 도로 만들기는커녕 그러니까 그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의 눈치를 잘 보여서 중앙에게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은 엄청 세고 지방은 약하고 이런 겁니다. 지방은 돈이 없다고요. 첫 번째, 그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요. 매수 청구를 받은 사람이 그게 지방이었다고 치죠. 특광시군이거나 시행자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철치관리 의무자 중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쪽 지방에서 뭘 준다고요? 종이 딱지를 주는 겁니다. 종이 딱지를 주고 10년 이내에 상환한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정해진 기간이 있겠죠. 가장 길면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지목이 돼인 토지 소유자가 종이 딱지를 내면 그때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붙여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10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꿋꿋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집 지으려고 땅 샀는데, 그러니까 거기 돈 갖고 땅 살려면, 그러니까 돈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6월, 12년, 6월, 10년, 22년, 6월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꿋꿋하셔야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조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이 있습니다. 뭐 두 번째는 쉽게 그러니까 추측이 되시죠. 뭐냐면은 땅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일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투기 냄새가 나는 거죠. 땅값이 1억이면 3천만 원만 현찰 주고 7천만 원은 강제로 딱지로 줄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요. 난 돈 싫어. 나 돈 주지 마. 난 딱지 줘.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1억짜리 지금 땅을 넘기는 거죠. 1억짜리 땅을 넘기면서 토지 소유자가 1억 현찰을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1억 딱지 줘. 나는 돈 싫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붙여주는 이자가 비싸요, 싸요? 행정청에서 붙여주는 이자 싸잖아요. 그런데 왜 토지 소유자가 원할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관청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나쁜 관청은 별로 없을 거라고 우리가 믿어보죠. 그럼 어떤 분이요? 진짜 돈 싫은 분 계세요. 돈 갖고 그러니까 뭐 땅을 넘기고 해서 돈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위들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건넌방에, 그러니까 거실에 누워서,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시켜 먹으면 돼요. 짜장면, 짬뽕 시키면서 장인어른 돈 생기셨다면서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집에 이것도 필요한데요. 며느리 있는 대로 다 올라오죠. 아이고 싫다고요. 아, 나 돈 없어. 나 딱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난 돈 주지 마. 난 딱지 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5-6번이요. 매수 불허나 매수 지연 때 허가받아 3330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문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 개발인이 허가를 받아 다음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번. 단독주택 3층이야.
건축법에 세부적인 내용 써져 있는데 그거 빼고요. 아무튼 단독주택 3층이야. 2번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3번 2종 근린생활시설 3층 이하. 4번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그 각각 세부적인 사항들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낫습니다. 10년 미집행을 보셨어요. 다음 쪽에 111쪽에 굵은 6번 사업 시행이 불필요하게 됐거나 아니면 10년 미집행 시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그 표가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 표의 흐름을 잡아두시면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필요 10년 미집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아이고 뭐가 외울 게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표가 그러니까 옆으로 5칸이 있죠. 먼저 위에 있는 문장 보시죠. 1번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소규모 시장군수는 할 수 없죠.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만 소규모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한 적이 없으니까 시설 해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지방의회에서 해제 공고하는 것은 국토교획법의 기본 단위 특광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 결정을 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죠. 시장, 군수는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방의회와 관계된 거니까 국토부 장관은 여기서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설이 그러니까 도로 결정을 했는데 옆으로 큰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만들 필요가 없죠. 불필요하게 됐다고요. 결정해놓고 1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해야 되냐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회에서 검토해서 100개가 올라왔으면 그러니까 이 중에 그래도 10개는 꼭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90개는 그러면 그러니까 없던 걸로 푸세요. 그러니까 해제 결정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의회에서 다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인 거죠. 시장, 군수가 있는데 시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은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라고 공고했으니까 해제 결정을 해야죠.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광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시설 결정한 사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는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는 해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자기가 해제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윗사람, 애당초 결정했던 사람 누구한테 올리는 거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설 결정,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쪽에서 아시는 거고요.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한다.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상활동 생활 단위가 특광시군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 됐습니다. 해제 공고가 있으면 1년 내 해제 결정한다. 해제 결정 신청이 있으면 1년 내 해제 결정한다. 다 합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시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현황과 단계별 변경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쪽이요. 자, 보시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위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광시군에게 그러니까 시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위 규정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점. 시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받은 소규모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자가 붙은 거는 필요 없어진 경우 10년 미집행 다 합친 겁니다. 해제 공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괄호
빼고요. 해당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해제 공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소규모 시장군수로부터 해제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청 축이 지금 두 가지 축이 가는 거죠. 시설 결정,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시장. 다음에 우리 생활단위 특광시군이 이어지는 겁니다. 굵은 7번 20년 미집행입니다. 시설 결정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20년 전에 뭐 결정한 것, 지금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7번 20년 미집행이요. 꽝 되는 겁니다. 효력을 상실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시설 결정은 20년 되는 날까지 설치하면 되죠.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네모 3번 시설 사업으로 가도록 하시죠. 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자, 보시죠. 책 113쪽이죠. 먼저요. 첫 번째 표에서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익사업 세 가지는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해야 된다. 계획 2개 또는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로 만들 때는 돈 주고 땅을 샀죠. 그 다음에 돈 줬죠. 땅을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돈 준 걸로 계산 끝났죠. 사업 끝나고 나서 옛날 땅 주인한테 도로 2평, 도로 3평 끊어서 주는 거 아니죠. 권리 변환이 없습니다. 돈 줬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 절차는 간단해요. 두 번째 표요.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설계도를 확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 계획이 뭐였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이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한다. 위치가 결정됐으면 다음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근데 시행자가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요. 지금 도로 위치는 결정돼 있죠. 도로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그 도로에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또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인도는 어떻게 하고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뭘 묻을 건지 말 건지 등등 설계도를 써내게 됩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계획, 내딛는 첫 발은 항상 관청에서만 계획 세우고 관청에서만 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은 시행자가 써내서 관청에게 도장을 받는 겁니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설계도가 확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개인이 돈 벌자는 사익사업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권한, 혜택 몇 가지를 주게 됩니다. 그 혜택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학교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도서관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그것들을 다 법에다 써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설계도에 대한 내용도 설계도를 확정, 도장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지 설계도의 세부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담겨 있을 리는 없는 겁니다. 도면대로, 설계도면대로 사업을 하는 거겠죠. 공사 끝나면 공사 끝, 발표가 있어야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 절차예요. 시설사업은 간단합니다. 자, 보시죠.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진 빨간 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셋째 줄 괄호예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사업 X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죠. 구체적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대상이 아닌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의 위치를 결정했죠. 그 위치를 지정한 사업시행 대상지역,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주 보십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뭐 그런 간판들 보시기도 하시죠. 시행자가 쪼개서 알 수도 있다. 굵은 2번 시행자요. 2-1번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공법의 행위 주체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 주체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작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 똑같은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행정법이 이러한 거고요. 그 중에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가닥을 나누냐 하는 거는 각 사업, 각 법에서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방은 광역과 기초가 있죠. 광역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있는 겁니다. 시군, 구가 있죠.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자치구, 구는 여기는 독자적인 단위가 아니라고요. 초점이 아닙니다. 네 가지 행위 주체를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도,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할 수가 있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한테 맡기면 도로공사를 잘하겠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들도 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고 지방공사의 대표적인 예로 각 지방마다요. 특광시군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죠.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길가에 있는 노면 주차장에 거기다 주차하고 그다음에 시간대에서 나갈 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얼마 받잖아요. 일반 민간 사설 주차장보다는 요금이 훨씬 싸잖아요. 그 요만한 영수증 받으면 제일 밑에 무슨 시나 군 시설관리공단 써져 있잖아요. 지방입니다. 거기는 설치가 아니라 관리가 초점이긴 합니다만 공기업이죠. 그다음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 다 끝났어요.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민간 수용 요건 한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행정청. 행정청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 2번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청도 아닌데 행정청도 아닌데 지 맘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관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이요. 예, 아주 그러니까 공부의 강도만큼 아주 바짝바짝 붙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예외요. 행정청이 아닌 자 가운데 공기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있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행정청이 아닌 자 가운데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사업 대상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계 밑줄 3분의 2, 2분의 1에다 써놓지 않았죠. 해두지 않았죠. 3분의 2, 2분의 1. 시험 지문에는 나오지만 그것 바꿔서 X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 갖고 6번 나왔는데요. 6번 전부 다 3분의 2분의 1 숫자 바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넷째 줄 괄호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이 남의 땅을 뺏으려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수용을 하게 되죠. 남의 땅을 뺏으려면 지 땅이 상당수가 있어야 된다.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이니까 여기까지요. 국가지방과 공기업은 그 요건 없이 남의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수용 요건이다. 그것을 잡아두는 게 초점입니다. 2-번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이요. 관청의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이 당할 수는 없죠. 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처분을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대신에 법에 정해져 있을 때 가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이쪽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상급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장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 행정소송은 법원에, 행정심판은 도에. 어느 도지사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은 국가, 중앙에. 상급청에 제기하는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상급청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처분에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건 잘못됐잖아요. 누구요? 네 윗사람 누구요? 앞장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을 행정청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2-2번이요. 이 법에 의한 도중기획설사업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권 상급 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 즉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그러니까 3번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써내는 거죠. 실시계획으로 설계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3-1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등이 들어간다. 그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한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해서 1번부터 8번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으로요. 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A 권리의 명세, 소유자 권리자 성명과 주소 등에 대한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됩니다. 실시계획에 설계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항목 등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수용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해진 것 안에 돈 되는 것들을 싹 정해놔야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매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또 땅만 사간대? 아니야, 건물도 사간대. 그럼 막 건물 지을까? 나무는 사간대 안 사간대? 나무도 돈 좋은 건 사간대. 그럼 나무 갖다 심을까?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그거 다 돈 주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안에 돈 되는 거 목록을 다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목록에 있는 것만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게 설계도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무슨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목록 조사를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였죠. 3-2번 실시계획 선에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점점 내려와서요. 그 아래 그 표에 가운데 칸에 공고 열람, 공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거죠. 다음 쪽에 있는 세부적인 관련 조문은 생략합니다. 3-3번 의제사항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문장을 보고 뒤에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변경 인가를 할 때 실시계획에 대한 27가지 각 호의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이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변경 작성, 인가, 변경 인가할 때 그 내용에 법에 정해진 27가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어디에 도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어야 되겠죠. 휴게소, 지붕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국토계획법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땅 손대는 거니까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안에 논밭이 있으면 농지법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지붕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여기에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그 권리는 여러 가지가 중에 한 80여 개, 100여 개 되는 것을 이 시행자가 다 따로따로 도장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제도가 있어서 이 한 100여 개 되는 것 중에 몇 가지는요, 27가지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넣을 때, 그때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요.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같이 묶어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 이 각각의 책임자와 다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해서 된다. 어느 한군데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대. 못 만들어. 빨리 그거 보완해와. 하겠죠. 보완을 해오고 정 안 되면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보완 조치를 해서 다 된다가 됐습니다. 그럼 뭘 내주는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같이 냈죠. 관청끼리 검토가 다 끝났죠. 이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27가지는 한 방에 처리해 준다. 원스톱 서비스 의제 사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행자를 많이 도와주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그냥 이러저러한 이제 내용에 나오는데 틀릴 내용은 없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관련 조문 세부적인 항목 생략하고요. 굵은 4번 시설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4-1번 실시계획 고시로 시행자가 확정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 일반 사익사업에서는 꿈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4-2번 동그라미 1, 2, 3 제목 그대로고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고 무료 열람 할 수 있고 공시송달 할 수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때 보신 게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시설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 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양보할 3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의 서류를 송달, 발신료 도달해야죠. 도달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송달이 대신해서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그 아래 점의 주체줄 괄호예요.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계속 서류 반송되어 오면 법원 게시판에다 붙인다고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 조항들을 가지면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혜택은 혜택이고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을 할 거잖아요. 대상 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있죠.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민간은 수용 요건을 미리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부지는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부지가 아닌 옆 땅은 쓸 수는 있어도 뺏을 수는 없다고요.
공익 사업 때만 뺏는 거죠. 기타 경우에는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3번 위에 따른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뺏는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 긴 이름의 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죠. 무슨 사업을 할 때만 땅을 뺏을 수가 있다고요? 공익사업을 할 때만요. 땅을 뺏을 수가 있습니다. 땅만 뺏어요. 건물, 나무도 다 뺏어요. 건물, 나무도 다 뺏어야죠. 땅만 뺏고 옛날 집 할머니 집, 초가집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집은 할머니 거고요. 거기다 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 뺏는 거죠. 돈 되는 거 싹 다 토지 등이라고 합니다. 시행자가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취득, 강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취득할 때, 사갈 때 돈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죠.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피해에 따라서 대해서 돈을 메꿔주는 건 손해배상. 합법적인 활동에 따라서 생긴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메꿔주는 것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을 이름이 길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만 관청에서는 긴 이름의 법, 약칭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땅 뺏을 때는 이 법 적용한다. 그런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포함한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음에 단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에게 보상금을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도시군기획시설 사업 시행기간에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죠. 참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시행자가 그러니까 사업인정서를 써내는 겁니다. 사업인정서를 제출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데 사업인정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 고시를 해야 시행자는 수용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대상 목록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에 이미 포함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트럭 7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토지보상법에서 목록 필요하다고 목록을 또 내라고요? 트럭 7대를 또 내라고요?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목록 발표했잖아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이쪽은 양보하라고요. 목록 필요 없다고요. 저쪽에서 했으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이건 양보하라고요. 목록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록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록이 어디에 있어요? 실시계획에 있는 거죠. 실시계획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 발표가 됐으니까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말인데 이 소련 말이 어려운 거죠.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배경 취지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뭐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뭔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저 세부적인 사항들은 빼도록 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시험공법에서는 재결 신청은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긴 얘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공법에서 재결 신청은 다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4-4번요.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문장 보시고요. 아래요. 그 표에서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세우는 거죠. 국가가 세울 때는 지가, 지방이 세울 때는 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시설사업은 국가 지방만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죠. 국가 할 때는 지가, 지방이 할 때는 지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용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이러저러한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회 때 딱 한 번 나온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공사 끝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제가 직접 시행자였으면 지가 쟤한테 검사받지는 않죠. 그냥 공사완료 공고 발표하면 사업이 끝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사업이 진행되는 거였죠. 시설사업 전체 내용이요. 계획 2개를 세우고 갑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공법의 행위 주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혜택 조항이 있고 공익사업이니까요. 수용이 있죠. 수용에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목록 발표가 됐으면 토지보상법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을 먼저 잡으시자고요. 어느 대목은 단어를 알고 그 다음 내용을 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대목은 내용을 알고 단어를 가고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죠.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 필요 없다. 실시계획 고시했으니까 사업인정고시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해서 시설사업까지를 보셨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